2월 4일 시청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모든 참석자들 이구동성으로 역대로 가장 많이 참석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점점 이제 불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 질서정연하고 집회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일가, 명동, 남대문 이렇게 쭉 돌아서 다시 시청 앞으로 모이는 그런 시가 행진이 있었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1시간을 더 지나가도 그 많은 인원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열기가 뜨겁고 정말 벅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가 행진 사진하고 사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촛불 집회 있었죠. 그래서 거기 촛불 집회 현장 사진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비교 그냥 하지 뭐 어디가 많이 왔다 이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전히 그래도 저 언론에서는 옛날 사진 비춰주면서 또 몇십만 촛불 왔다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난 요즘에 그거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런 큰 행사를 연이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주최 측에서는 제가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는가 이걸 헤아려 가지고 행사 진행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 모여놓으면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의외로 앰프입니다. 앰프. 그 앰프가 저 뒤에까지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꽝꽝 울려줘야 모든 그 통제와 그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앰프는 몇 번을 이야기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 이제 행사가 커질수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연사가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지루해지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또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다른 연사가 되풀이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조정을 조금 하면 더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음악 이거 너무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참여할 때는 음악만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음악 선정이 어떤 음악을 선정하는 게 좋겠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여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비분간개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쁜 시간 제껴놓고 내 돈 들여가면서 가게 문 닫아가면서 이렇게 다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음악이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가 같은 거 좋죠. 지금까지 군가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또 군가가 너무 또 딱딱한 부분도 있다 싶으면은 중간중간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정말 활기차고 힘이 나고 진격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가요들도 종종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행진곡풍 아니면 응원가풍, 주로 응원가에 많이 쓰는 그런 음악 같은 거 이런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거기 오신 분이 더 분위기가 살고 용기 백배하고 그렇게 만들면 좋죠. 때로는 물론 비장한 음악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의외로 축 늘어지게 하거나 그저 즐겁게만 하고 이런 음악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마이너스화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은 되도록이면 멀리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이제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고 그런 거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극기 집회 성향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 이렇게 제가 또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욱 잘하실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어서 또 전해드립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제복 입고 나와서 같이 움직이고 보기 좋았고요. 그와 같이 모든 단체가 자기 고유 제복을 입고 나오면 더욱 돋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고 국회의원분들도 한 분 한 분 흩어져 있지는 말고
한꺼번에 딱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모두 같이 행진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연단에 올라가는 분들은 정말 모든 사람이 호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올라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이제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카메라도 많이 향하고 또 홍보 효과도 좋고 그럴 겁니다.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는 뭐라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주최 측에서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자꾸 이어지면은 또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모였네? 많이 모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어떤 이벤트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어떤 스타일. 늘 국민이 관심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날이 차기 때문에 그냥 제복만 이렇게 입고 나오면 추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시간 견디다 춥지요. 양복 입고 그냥 나와서 견딘다도 이러면 춥습니다. 그런 경우는 화팩을 붙이는 게 최고입니다. 옷 속에 화팩 붙이는 거. 화팩이야. 저 큰 마트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굉장히 싸게 팔고요. 값도 쌉니다. 그런 거 붙이면은 강추위에도 문제 없으니까 활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이어집니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앞으로 더욱 커지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굉장히 이런저런 견제도 많이 들어오고 우발적인 일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정말 난관도 많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집회 장소를 얻게 하려고 허가 문제도 여러 가지 막 꼬이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난관을 뚫고 태극기 집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겠는가? 지금 수많은 국민들, 그러니까는 원래 모든 국민들은 전부 이 나라가 건강하고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잘 되길 바라고 모두 이 나라를 그래도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만큼 날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귀가 꽉 막히고 눈이 막혔다 하더라도 이제 열릴 때가 됐다는 거죠. 점점. 이제 여러분이 주변에 좀 의견이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주 꽉 막혀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 차칫 더 이야기하다는 의의 갈릴까 봐서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대화가 조금씩 되고 돌아서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원래 인간은 동물과 같은 그런 위기 본능을 오감으로 느끼는 게 좀 떨어져요. 동물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위기에. 근데 인간은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저 깊은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때가 딱 흐르면은 자꾸 들려오는 그런 보도 듣기 싫어져요. 왠지 지긋지긋해지고 그게 뭔데 하고 타성에도 물론 적고 이제 그쯤 지나게 되면은 그 본능이 좀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가 하면은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비정상 같아. 이런 느낌이 옵니다. 뭔가 모르지만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좀 위기를 느껴지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고 귀를 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도 들어보게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죠. 아,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쳐놓은 이 그물에 걸린 거 아닌가. 오히려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더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 그동안에 쭉 언론 보도하고 그렇게 정말 한 방향으로 일체 그렇게 보도한 게 참 이상하지. 원래 언론은 이 보도하고 저 보도하고 엇갈리는데 몇 달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 잘못된 거다. 이거 오히려 정상이 아니야. 사실은 한쪽으로 쭉 방향으로 나가는 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로 보도가 엇갈리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 군사 정권 시절에도 그런 게 있는데 심지어 이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한쪽으로 쫙 보도가 된다는 이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당연히 받아들인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뭔가 이건 이상한데 이래야죠. 자, 어느 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렸는가? 아니, 이해관계가 결합돼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어떤 큰 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어찌됐든 그걸 보게 되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이거 혹시 정권 탈취? 내란성 아니요? 이제 이런 의심도 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남과 북에 우리나라 안보가 이러다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위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안보는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딱 마음을 깊게 정해버린 분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들어와도 그래도 뭔가 이게 자체가 좀 잘못됐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들어오죠. 이제 그것도 안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좀 늦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 위기 감각이 좀 늦은 사람도 왜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차츰 시간이 가면서 늦은 사람도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느낌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러다가 보면은 이 지금 우리나라 정말 중대 시점에 와 있구나. 여기서 잘못된 큰일 나겠구나. 아야 소리도 못하고 큰일 나겠구나. 이거를 위기를 크게 느낀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거 우리가 이러고 가만히 있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다 위기가 느껴지게 돼요. 그 누구 할 것 없이 조금 늦고 빠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 인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점점. 태극기 집회 인원 늘어나고 국민 여론은 반드시 다 뒤집힐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2월 한 달 3월에는 편하게 돌게 돼 있다는 건 내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월 달도 많이 돌 거예요. 물론 지금 환제 데모 돈을 받고 동원 이런 보도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거 믿는 사람들도 또 많을 거예요. 그런 보도만 믿고 보는 사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다음에 대세가 되면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본론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주로 애국 시민운동 이런 부분 이제 조언을 한다든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 어떤 걸 판단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게 나오겠습니까? 국민이 자기 뜻을 표할 때 뭘로 합니까? 투표로 하지요. 투표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시도지사도 뽑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권력을 그들이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아니라도 정말로 국민 여론이 70%, 80% 어느 쪽으로 딱 섰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선동이나 이런 걸로 쓴 거 말고 실질적으로 딱 서 있는 여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그 누구라도 그걸 의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변함없이 딱 굳어진 거라면은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점차 커져가지고 더 커지고 반전이 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탄핵을 진행해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공포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모든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하면은 지금 발을 너무 깊이 담궈 가지고 도저히 이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이미 저질러 놓은 분들 빼고는 다 차츰차츰 회전해서 돌게 돼 있다는 거지요. 특히 중도 성향을 띠고 크게 안 몰려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런 것이 분명치 않다. 그러면 아직도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많다고 여길 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설령 그것이 조금 돌고 있어도 어차피 인용이 될 거야. 그리고 조기 대선 될 거야. 그리고 또 누가 될 거야. 이런 것이 자기 나름대로 딱 나와 있는 사람은 설령 좀 돌아도 그냥 버틴겨 볼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도니까 이 탄핵이 기각이 돼버리겠구나.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방향 전환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대권이 누구 차례냐 이런 것도 이제 연관이 크지요. 다 그 종합적으로 움직이니까. 아무튼 애국시민운동, 태극기 집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뜻을 분명하게 그리고 잘못된 그 여론을 바로잡고 아직 이해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이 저변을 넓혀야 되는 거죠. 지지 세력을 넓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패하면은 이제 안 돌아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뭐 오보가 됐든 허위 보도가 됐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 현재 여론을 그 상태로라도 묶어놓으려고. 인용받을 때까지. 그래서 무리수를 써서라도 잡아놓으려는 거죠. 이제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2월 달에 장애가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온갖 연구 다 하겠죠. 그러나 절대 이런데 이제 굽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더 힘차게 차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여론전 굉장히 할 텐데 그 여론전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 여론을 돌려놔야 되거든요. 서로. 애국시민 태극기 집회 하신 분들은 진실로 여론을 이제 돌려놔야 되죠. 진실이 이거다 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야기해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변 아는 분들 뜻이 달라서 설득을 해보면 많이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이제 전보다 좀 낫겠지만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한번 돌아서면 참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중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생각 가진 분, 저 생각 가진 분 똑같이 각자 판단을 한번 해보라. 어느 한편을 들어서 이것은 옳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탁탁탁 자르면은 이제 우선 뜻을 같이 하신 분이 시원하고 동질감 느끼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반면에 반대의식을 가진 이는 완전히 거부감을 느껴버려요. 그렇게 되면 저변 확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흐름을 이야기하고 진행태를 이야기하고 또 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리즈처럼 무슨 드라마 하듯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올려요. 같이 생각해보고 느껴보자 하고 내가 딱 판단을 막 이렇게 해주기보다는 일부러 좀 그렇게 합니다. 특히나 좀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일부러 중립적으로 또 해요. 더 같이 생각해봐라 이거지. 왜냐? 뜻이 탁 통하는 사람끼리 아무리 외쳐도 그 안에서 놀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 귀를 닫고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점점 늘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권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도 모두
같이 의논해가지고 일제히 탄핵 찬성한 건 잘못되었다. 우리 모두 탄핵 기각을 원한다. 탄핵 소추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더 늦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제 야당은 그렇다 해도 새누리 출신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언론에서 워낙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판단이 좀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탄핵은 탄핵 소추는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사태를 계획하고 발 담그고 끝까지 죽기 살기로 가야 된다. 이런 분 빼고 그 나머지는 선언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을 안 했어도 비겁하게 뒤에서 모습을 감추고 지금까지 있었던 분들 이제라도 나서가지고 과감하게 탄핵 기각을 외치고 탄핵 소추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생각을 좀 천천히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될지를. 무엇이 이 국가를 위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길인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당장의 눈앞에 어떤 이익보다든 어떤 흐름 사태는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보름달은 기울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될 때 판이 반대 현상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판이 전개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선언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어집니다. 또 이렇게 태극기 집회가 커지다가 보니까 정말 이런저런 일도 있고 또 견제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탄기국의 대변인 정강용 씨 글을 보니까 1월 26일 날 그러니까 2월 25일 날 시 장소 아마 그 집회 신고하는 거 그거 이야기인가 본데요. 딱 00시 그 전부터 대기해 가지고 신고를 이렇게 하려 하는데 어떻게 담당자가 좀 머뭇대고 또 밖에서 불러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늦게 됐는데 뒤에 보니까는 촛불 쪽이 2분 정도 3분 정도 빨리 이렇게 다 됐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은 장소에 그렇게 되면 뒤에 한쪽이 취소되잖아요. 접수 못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2월 25일 그리고 3월 4일 이럴 때 시청 앞을 아마 장소를 내주게 돼버렸는가 봅니다. 분명하게 먼저 가서 모두 했는데도 그것도 경찰서 세 군데란 뭡니까? 이렇게 행진하고 그러면은 관례가 달라지면 다 세 군데 다 집회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모두가 일제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쪽 담당자 이야기는 서울 경찰청 쪽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항의를 하니까. 자, 이 정도 되면 기가 막힌 거죠. 편파를 넘어서 이건 완전 위법 아닙니까? 이 정강용 씨 말씀 그대로라면 이건 정말 위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린다면 물론 탄기국에서 법도 잘 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분명하게 현명한 대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또 한번 조언을 좀 드린다면은 이런 경우는 일단은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처분 신청해야 되겠죠. 그건 잘못됐다 하고 법원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책임자를 가서 만나야 되겠죠. 책임자 밑에 지시받고 일하는 사람하고 싸워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거기도 항의도 하지만은 바로 책임자 또 그 위에 책임자 있다면 그 위에 책임자 그것도 아니라면 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뭐 100명이 가든 대표 5명이 가든 1000명이 가든
상황 봐서 해가지고 항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명백하게 이것이 위법 행위라면은 그러면은 형사 고소하고 그리고 평일날 집회하게 되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서라도 경찰청에 가서 모두 집단 항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굳이 앞에 정경들이나 직원들하고 다툴 일은 없습니다. 여차하면은 그 책임자 만나고 아니면 책임자 집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는 직접 전화하고 트위터, 페이스북에 항의하고 직접 그 책임자하고 상대해야 돼요. 물론 소송을 해도 책임자한테 해야 되고 밑에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할 수 있는 게 우선은 그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가 수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세월 오래 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은 또 얼른 날 거예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를 다 해놓으면 나중에 다 결국은 조사하게 되고 조사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받을 때가 돌아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고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은 이 문제는 2월 25일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그동안에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때 촛불 집회가 시청 앞에서 열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탄기국 텐트가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본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애국 시민들이 많이 나가서 시위는 안 하고 같이 모두 동참해 있으면 될 겁니다. 이제 시위는 못하지요. 집회 신고는 안 했으니까. 그건 촛불에서 하는 거니까. 모여 있고 충돌을 피하면서 그리고 카메라 다 휴대하고 체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촛불이 신고만 그렇게 해놓고 저 강화문 쪽에서 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일부러 또 그쪽에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언론이 어느 편입니까? 또 보도할 때 촛불 집회가 집회하기로 신고된 곳에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충돌이 났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은 또 태극기 집회 쪽에서 충돌을 일부러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내버리면 또 텐트 뭐 훼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은 그냥 우리는 예상을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상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조언이지요. 물론 탄기국에서 알아서 다들 전부 머리가 좋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대응을 다 하시겠죠. 이제 그러기 전에 경찰청하고 의논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고 그리고 다른 방도 같은 거는 이제 좀 이따 다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그 25일이 평일 집회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집회가 안 되겠어요. 그동안에 촛불 시위대가 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모으겠다 이런 소문이 있죠. 그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2월 중순쯤 결심하고 3월 초에 선고한다 이렇게 전부 떠돌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쯤에서 쐐기를 받기 위한 이것이 미니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집회가 하면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모이지 않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충분히 많이 모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조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냐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렇다면은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탄기국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요일날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계속 이어가면서 평일 집회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평일 집회.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대대적으로 2월 25일도 만약 시청 앞에서 못하게 되면은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해동으로 그쪽을 완전히 다 차지하고 집회를 하면 되지요. 인사동까지 모두 차지하고라도. 거기가 물론 장소가 좁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또 인원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일 집회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장소는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또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에 그것도 평일에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 가서 항의 시위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탄핵 기각, 탄핵 무효, 이제 이것도 있지만은, 헌법재판소 같으면은, 탄핵 소추안은, 탄핵 소추안 수정한다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라, 이런 요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또, 증인 채택이 잘 안 되거나, 증거물 채택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법대로 채택을 해라. 또 기한을 설정해가지고 지금 심리에 임한 것 같으면 거기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구호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국회에 가서는 또 국회에 가서도 국회에 해당하는 그런 구호를 만들어서 하고요. 구체적인 거. 그렇다고 너무 길면 안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구호를 만들어서 하고 평일 집회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타항기국에서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거예요. 평일 집회라도. 제가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어서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지금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이런 것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애국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그것을 제가 조언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정이다, 고소 이런 말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나가서 태극기 집회를 한다. 이런 거는 직접 몸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진정한다 이런 거는 직접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거기에 진정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 어떤 곳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든 대검찰청이든 경찰청이든 그 어디라도 국회든 국방부든 아니면은 미국 트럼프 내각진이든 그 어디라도 그렇죠? 직접 찾아가는 거 아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것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소 같은 것도 뭐 직접 할 일 뭐 있습니까? 다 그거는 집단으로 하면은 대리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다음 이야기 들어보시고 같이 생각해 보세요. 애국 시민들이 아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나라 살리기 운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드는 언론 구독 거부하고 공짜로 줘도 안 받고 그리고 항의하고 전화하고 댓글 달고 또는 미국이나 트럼프 정권 연구소 모두 자료 올리고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호소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있다 그랬죠. 이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붙일게요. 미국에는 의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원, 하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원들한테 특히 친한파 의원들한테 보내면 좋겠죠. 모든 자료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강요들한테도 그렇고 미국 연구기관에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것이 한국의 어떤 장래에 굉장한 이익을 준다 이거예요. 바른 판단을 하고 바로 움직일 때 대한민국이 그만큼 안전해진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 국방부, 육본, 사방의 주요 기관에 실제로 자료로 첨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들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뉴스 방송에 늘 접하다가 보면은 다 알고 있을 거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야기해보면 아니에요. 나도 여기저기 말을 해보지만은 까마득히 아닌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늘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옳다 그러다 이걸 중시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많이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기로 또 넘어갑니다. 정말 공무원들이나 모두가 줄서기를 했는지 법대로 안 움직일 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이 위법이 명백하면은 형사 고발을 해도 되고 또 민사 소송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명백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의심은 가지만 심증은 가지만 명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진정을 해야 되죠. 진정. 명백하지 않는데 고소하면은 무고죄에 걸려요. 그렇겠죠. 무고죄. 그럼 진정을 하는 거예요. 진정하는 기관이 우선 딱 떠오르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떠올라요? 권익위원회입니다. 그 권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모든 기관에 이렇게 다시 재발송을 해주죠. 그 민원 성격 따라서 어떤 거는 노동위원회도 보내고 어떤 거는 검찰청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행자부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제 그렇게 진정을 하는 게 있고 또 행자부든 대검찰청이든 그곳에서 또 진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권익위원회에서는 무조건 그 어떤 진정도 거기는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써서 진정을 하면 그렇게 하면은 접수 담당자는 반드시 법대로 보내줘야 되고 또 받은 기관에서는 반드시 그 기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얼렁뚱땅 답변을 하든 변명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조사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법은 그래요. 그럼 잘 안 지켜지든 말든 한두 개 들어가면 그냥 대충 넘길 수도 있지만은 수많은 진정이 막 쏟아지면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그 진정이 해당 기관에 계속 쏟아져 내려가면은 그것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을 또 모두 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게 있을 때는. 물론 그때는 또 처리가 안 됐다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이 법이 무너져 가지고 그러면은 다음에 판이 뒤집히면은 처벌받게 된다 이거예요. 뭉개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심중이 있기만 해도 그냥 갔다가 신고할 수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국정원. 거기는 이제 간첩 잡는 곳입니다. 간첩 신고하는 곳이죠. 사람이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이런 거 국정원에는 다 신고해도 되죠. 국정원에 신고해가지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신고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진정하고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그거는. 그건 고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국정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은 좀 딱딱 잘라서 이제 조언을 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꾸준히 제가 올린 걸 들어오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인데 제가 이건 옳다 그러다 탁탁 잘라가지고 하는 스타일보다는 그걸 좀 피해요. 피하고 되도록 쭉 줄거리 진행되는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예시를 좀 하거나 암시를 하거나 저 방향으로 될 것 같다. 이 암시, 예시 이런 걸 하면서 그때 현실의 줄거리를 이렇게 짚어주고 같이 모두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게끔 이렇게 주로 제가 많이 합니다. 이건 옳고 그리고 탁탁 잘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그거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뜻을
같이 하는 일은 시원하겠죠. 그냥 뭐 생각해 볼 것도 없고 편안하고 그렇죠. 그러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을 달리 하신 분들도 아니면 중도적인 분들도 좀 듣고 같이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딱딱 끊으면은 그들은 다 거부하거든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같이 생각하고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듣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도 스스로 내고 이제 행동도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아, 이 길이 내가 움직여야 될 길이구나.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구나. 이렇게 딱 판단이 됐다면은 용감하게 그 길로 이제 나가는 거지요. 물론 한번 딱 정해주고 가면은 그거는 절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겠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쭉 밀고 나가야죠. 물론 잠깐 쉬고 강하게 나가고 또 쉬고 이런 건 늘 전략적으로 있어야 되지만은 힘들구나 안 되는구나 뭐 의미도 없구나 이렇게 해봐야 무슨 기대가 있으랴 이러고 중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길이 이길 뿐이다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 계속 나가는 거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제 그 마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가 익어가지고 떨어지고 따먹을 때가 오는 겁니다. 또 뭐든지 힘이 모이고 하면은 때가 되면 다 그게 터져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누가 해줘야지, 누가 해줬으면, 정부에서 해줬으면 그거는 안 되죠. 누가 해줬으면 안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움직여야지. 이렇게 해야 같이 전부 내가 하다 보니까 다 움직이는 게 되죠. 누가 해줬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전부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 해줬으면 그 사람들도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움직이고, 저 단체가 움직여줬으면은, 경찰이 움직여줬으면, 뭐 누가 움직여줬으면, 저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움직여줬으면, 한교안 대행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내가부터 움직이고, 모두가 움직이다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그 이상은 모든 것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해보세요. 그러겠는가, 안 그러겠는가?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해줬으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사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10가지, 100가지를 할 수는 없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각자. 그럼 그 수가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라를 바로잡고 정말 튼튼한 대한민국,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만드는 나는 밑거름이라고 꼭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일단 위기 상태를 잠재우고 이제 그것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음 또 대통령도 정말 이 나라를 위할 사람이 또 당선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하나로 목표는 정해질 수 있죠. 모두가 사는 길.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국민이 각성을 전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몇 명만 움직여서는 안 되니까. 물론 몇 명이라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40년 전에 월남이 월맹할 때, 멸망할 때 그때 각성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모두 테러당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부 국민이 전부 까막눈 기머거리가 다 돼버린 거지요. 언론 선동에 다 속아버리고 국회가 이미 장악돼버렸기 때문에 또 노조로 모든 언론기관이 다 장악돼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속아가지고 월남 국민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미군 철수해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모조리 뛰어나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그 위기를 못 느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예요, 그냥. 그 절대 위기가 다가오면 최소한도 뭔가 위협을 느끼고, 이건 아닌데, 이건 비정상인데,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왔다는 거지요. 전부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저 쓰나미가 나는데, 쓰나미 오면 물이 쭉 바닷물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거기 다 걸어 들어간 거예요, 조개주스로. 곧 지금 쓰나미 덮치는 줄 모르고 위기를 못 느끼니까 이래가지고 멸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다 처형되고 월명을 위해서 뛰었던 간첩까지 다 처형 청소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40년간을 고통 속에 산 거예요. 두려움 속에. 요즘 간신히 뭐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투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젊은 층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의 고난을 만든 거 아니에요? 젊은 층. 나이 많은 이야 뭐 그러다가 다 세상 떠났겠지만. 그 당시 청년층은 그로부터 수십 년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많은 내국 시민들이 전부 각성하고 나라를 살리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로 그래도 승리의 길로 가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되도록이면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얼른 빨리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그게 없었다는 거니까요. 원래는 그게 없었다고요. 오히려 미군 기지 쳐들어가서 철조망 뜯어내려고 했어요. 안악 내드리고 모두 모조리 달겨 들어가지고. 그러니 그놈의 나라가 안 망하겠어요? 지켜주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저 뒤에 호랑이가 뒷덜미 물으려고 지켜보는데 그건 신경을 안 쓰니 어떻게 안 망하겠습니까? 그놈의 나라가.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미국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지켜준다 해도 결국 지키도록 만드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월남 국민처럼 그래버리면 누가 어떻게 지켜줍니까? 도장 찍고 떠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정도 해놓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 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뭐 짐이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해서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은 항상 이 화면이 탁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고 없을 때는 월드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뭐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 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 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그 네이버 메일 가입할 때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오늘 그거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